안녕하십니까. 공정위 업무보고 사회를 네. 맡은 사무처장 신동열입니다. 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는 공정거래위원장께서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입니다. 국민주권정부의 공정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성과로 먼저 공정위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도급 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에 제값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 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 대책, 기술 탈취 근절 대책도 발표하였습니다. 민생 부담 완화와 혁신 촉진을 위하여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의 담합,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적극 제재하였고, 글로벌 빅테크의 반칙 행위 시정, 대기업 집단 총수 일가의 부실 계열사 지원 행위 제재, 그리고 경쟁 제한적 규제 22건 개선 등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26년도 완만한 경기 회복이 예상되나 글로벌 무역과 대내외의 경기 불확실성이 상존합니다. 대내적으로는 경제 주체 간 구조적인 힘의 불균형이 여전하고, 그래서 이를 해결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공정위의 역할에 대하여 국민의 기대가 한층 높아진 상황입니다. 국가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 경제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5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할 것입니다. 첫째, 대중소기업 간 경제 주체 간의 힘의 불균형을 완화해야 합니다. 둘째,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 강화에 힘쓸 것입니다. 셋째, 디지털 시장의 공정한 거래 환경과 새로운 기간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넷째, 주력 산업 대기업이 혁신에만 집중하도록 기업 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건 처리 신속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국민 눈높이에서 쇄신하는 공정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추진 과제로 대중소기업 간 경제적 강자와 약자 간의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정당한 대가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 기업, 가맹점주, 납품업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다각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재해 안전비용 전가, 대형마트 대금 지연 지급 등 경제적 강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가불 분야 불공정 행위 적발 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기술 탈취는 중소벤처기업의 생존과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기술을 탈취당하는 것은 단순히 금전적 손해만 입히는 것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의 근간을 병들게 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기술보호 감시관 등 다양한 적발 채널을 활용하고 전문 조사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등 기술 탈취 문제에 엄정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의뢰 협상력도 강화하겠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약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자의 단체 행동에 대한 담합 규정 적용 제외 등 공정거래법상 관련 제도를 재설계하겠습니다. 아울러 가맹점주, 하도급 기업, 대리점주의 거래 조건 협상력이 강화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 과제로 민생 밀접 분야의 공정 경쟁을 확산함으로써 민생 회복을 지원하고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식품, 교육, 건설, 에너지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의 가격 담합을 집중 점검하고 경쟁 제한적 규제는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과징금, 과태료 등의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강제조사권 도입 등의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와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공정거래 관련 피해 구제 시스템의 외연을 확장하겠습니다. 소비자 단체 소송의 대상에 피해 배상까지 포함하겠습니다. 또한 불공정 거래 피해 구제 시스템을 조성하는 등 피해 구제 시스템을 다원화하겠습니다.
민생 밀접 분야 소비자 권익도 증진하겠습니다. 청장년층에게 관심이 높은 문화, 외식, 운동 등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집중 점검하고 표준 약관 재개정 등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상조업체의 선수금 사금고와 방지를 위한 할부거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장례식장 관련 표준 약관도 개정하는 등 노년층을 위한 소비자 권익을 지키겠습니다. 세 번째 핵심 과제로 디지털 시장 그리고 석유화학 철강 등 기간 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디지털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 행위와 플랫폼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여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아울러 플랫폼 입점업체 간 거래 안정성 및 정보 투명성을 보장하는 디지털 시장 관련 의회의 입법 활동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석유화학 철강 등 시급한 산업 구조 조정이 요구되는 부문의 신속한 기업 결합 심사를 통해 성공적인 고부가가치화 및 탈탄소 산업 재편을 지원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으로 취약해질 수 있는 소비자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AI를 이용한 허위 과장 광고, 가격 표시 왜곡 등에 적극 대응하고 개인정보 유출과 불공정 이용 약관으로부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네 번째 핵심 과제로 대기업이 혁신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대기업 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를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주력 대기업이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기업 집단 내의 사익 편취, 부당 지원 등 성장 동력을 훼손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당기겠습니다. 부당 내부 의뢰와 계열사 누락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부당이득에 비례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사익 편취 등에 대한 제재 기준을 정비하겠습니다. 반도체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국가 첨단 전략산업법 특례 관련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증손회사 의무 지분율 완화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공정위 사전심사 및 승인, 지방 투자 등 전제 조건 충족이 필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특례 적용이 경제력 집중과 지배력 확장을 가중시키지 않으면서 공공 환원과 지역 균형 발전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쇄신하는 공정위가 되겠습니다. 국민 주권 정부의 공정위가 강력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조직 역량 강화를 통한 사건 처리 신속화와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민생사건, 경제분석, 심의 보좌 등 본부 인력을 확충하고 경인사무소를 신설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건 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사건 대응 역량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과태료, 시정 권고 등 공정위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함으로써 지역 현장의 민생사건을 보다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이 그로 인한 이득에 미치지 못한다면 불공정 행위의 근절은 요원합니다.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실질적 억제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고시 개정을 통해 반복적 법 위반에 대한 가중을 강화하고 중대성 기준도 강화하겠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율의 상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 경제를 확립하는 일 공정위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발표 자료 28페이지의 중간에 불공정 행위 제재 실효성 제고 항목이 보니까 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강제 조사권 도입이라고 되어 있네. 이게 불공정 행위 조사에서 강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강제 조사권은 없어요? 없습니다. 예. 그냥 불응하면 그만이에요? 불응하면 이제 저희가 고발할 수 있습니다. 어디다가? 고발하면 이제 검찰에서 경찰이 합니까? 형벌을. 조사권을 갖지 못할 합리적 이유가 있나요? 이게 강제 조사권을 만약에 이제 영장을 청구하는 방법을 사용하면요, 그러면 이제 단점이 있는데요.
영장을 청구해서 영장을 발급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상당한 혐의를 범죄 우리가 혐의가 갖고 있어야 있습니다. 된다. 예. 그래서 좀 그 유동적인 방법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으면 범죄 좋은데요. 수사의 일환으로 강제 수사를 하는 거하고 예. 강제 조사에 응할 의무를 부여하는 건 좀 다른 문제인데, 예. 왜냐하면 제출 의무 또는 조사에 뭐 응할 의무를 부과하는 거하고 예. 범죄를 밝히기 위해 수사하는 건 좀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에 응할 의무를 거부하면은 제재를 해야죠. 예. 그 그러니까 원래 어떤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조사를 했고 조사를 응할 의무가 있는데 불응하고 이렇게 방해를 하고 그러면 그 사실이 있는 걸로 봐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 EU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다 제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제 그럴 때 판사에게 강제 영장을 발급받아서 그 강제 그 영장을 통해서 이제 그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EU에서는 이제 그 과징금을 상당히 강한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이 좋겠네요. 과징금이 좋고요. EU는 이제 과징금 부여 플러스 그 국가에서 강제 그 영장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강제로 예를 들면 필요한데 공익적으로 필요한데 불응하면 제재를 경제 제재를 가야 돼요. 예, 예, 네. 그렇습니다. 그걸 최대한 장치를 좀 마련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이게 공정거래위는 사실 시장의 질서를 합리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는 소수의 강자들이 그러는 거죠. 네. 근데 이 강자들이란 원래 힘이 세가지고 영향력이 많아가지고 무슨 법 하나 만들래도 방해하고 뭐 조사 한번 할래도 이래저래 힘써가지고 방해하고 뭔 처분할래도 방해하고 최종 결론도 뭐 하려고 그러면 이상하게 흐지부지 나게 만들고 그런 힘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주 각오를 세게 하고 똑바로 제대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의 정책의 기본 방향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고 할 수 있게 하려면 이 강자의 협상력과 약자의 협상력의 균형을 만들어줘서 시장이 원활하게 시장에서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서 공정한 거래가 가능하게 만드는 게 제일 좋죠. 그렇습니다. 이미 위반되거나 잘못된 다음에 조사해가지고 뒤집으려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공정위 직원들도 많이 나오셨을 텐데 공정위는 경력 관리용으로 공정위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설이 있던데. 예, 아마 그건 사실일 겁니다. 저 위원장이 저렇게 풀어버리면 안 되는데요. 공정위와 관련된 사건의 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선진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최대한 관리하면서 조직 기강을 확립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 말은 유착과 부패 가능성과 위험성이 크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조심해야지. 예. 기술 탈취에 대한 대책도 잘 마련하고 있겠죠. 예, 물론 여기 하도급 대금에 대한 대책도 또 가맹점주에 대한 대책도 하여튼 사회 그 경제적 약자들이 억울하게 피해 입지 않게 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예, 업무겠죠. 예. 저번에 저 직원 수 좀 늘리라고 했더니 소심하게 140 몇 명 늘렸어요. 아, 지금은 그 정도 늘려서 조직을 가장 효율적으로 가동시키는 게 좋고요. 사실 그 인원도 쉽게 늘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올해 한 해에 그 절반 정도 정책 수립 반대했어요? 예. 제출하는 안 중에서는 제일 많은 걸 해준 겁니다. 아니 500명 더 늘리라고 했는데 내가. 예, 예. 행안부가 그다음에 인사혁신처 고시 행정고시 채용 인원까지 좀 늘리고 막 그럴 정도로 해서요. 종합적으로 아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좀 예, 관련해서는 이제 그 공정거래위원장이 제출하신 안 중에선 최대 수치를 저희가 반영한 것입니다. 예. 어쨌든 필요한 일이 인력이 부족해서 못했다 이런 소리는 안 나오게 하십시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예. 제가 공정거래위원회 힘센 사람 편들었다는 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인원을 늘리기만 하면은 그 기간이 한 40% 정도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공정거래위가 조사해야 될 대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쉽게 말해서 그거 감당할 인력이 안 돼가지고 조사 제대로 못하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한국의 공정위가 다른 선진국 공정위의 4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집단 관리해야 되고 그게 왜 뭐 이유가 있겠죠. 그 기업 문화가 후진적이어서 그렇죠. 어디 다른 나라에서 그 저기 원가 후려치기를 하며 빨대 꽂아가지고 저기 이상한 회사 만들어가지고 재산 빼돌리고 그런 짓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나라는 그런 짓 하면 아마 지금 무기징역 받아가지고 징역 100년 받고 그럴 거예요. 예, 다른 나라는 주주들의 견제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주 밥 먹듯이 하잖아요. 예, 그거를 원천적으로 못하게 만드는 게 우리 위원장님과 공정거래위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안 오르는 거예요. 똑같은 성과를 내면서도 언제 그 회사 내부 재산을 뒤로 파이프 봐가지고 빼돌릴지 모르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원천적으로 확실하게 봉쇄를 해줘야 됩니다. 공정거래위가. 예, 그런데 500명 늘리라니까 소심하게 147명 하셨어요? 147명도 최대한 빨리 늘리겠습니다. 좀 빨리빨리 하세요, 그러면. 예, 그리고 그 해봤더니 부족하다 싶으면 더 늘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 인건비나 뭐 조직 운영비가 더 드는 것도 문제이긴 한데 그 조직이 제대로 가동이 돼가지고 기업들이 부정행위 안 하고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고 그게 시장이 반영이 돼서 주가라도 오르고 한국에 대한 기업 평가가 좋아지면 그 수백 배의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기 직원 수를 줄여가지고 근데 이게 강자들의 횡포를 조사하는 게 주 업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원 수가 적고 공정거래위가 무능하게 일 못할수록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본다 이 말이에요. 예, 반대로 얘기하면 압도적 다수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잘 하고 있겠죠. 내용도 있긴 하던데 지금 이게 워낙 이게 우리 사회는 지배 불균형이 심해가지고 예,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데 조사해 주세요 신고를 하면 소문이 나가지고 거래를 끊겨가지고 회사가 망한대요. 예, 그 말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익명 제보도 허용하고 만약에 익명 제보가 들어오면 또 제보가 들어오면 예, 그게만 조사를 하면 딱 표시가 나잖아요. 맞습니다. 전체 전수 조사를 하든지 일정 범위 내를 똑같이 조사를 해가지고 누가 신고를 했는지 누가 문제가 됐는지를 모르게. 예, 그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네. 지금 이제 익명 조사 시스템을 이용해서 제보는 제가 한 1,000건 정도 오는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한 7건 정도 한 해 수사를 진행합니다. 1000건 중에서 7건 해요. 예, 예, 예. 그 1,000건이 맞나요? 제가 숫자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쯤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신고가 얼마나 많겠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예, 저기 공정위 조사 관련입니다. 익명 제보센터 관련해서 한 최근 3년간 하도급 같은 경우에 한 832건 정도 신고가 됐고요. 거기서 직권 조사를 한 15건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통 대리점도 한 194건 정도 접수가 돼서 한 9건 정도 했고요. 가맹 같은 경우에도 한 604건 네. 접수해서 9건 정도 하여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고되는 것 중에서 다는커녕 10%도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익명 제보니까 이게 좀 물론 뭐 좋은 신뢰성이 제보가 있고 문제겠지. 좀 그렇지만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지금까지는 좀 포괄적인 조사는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조사를 이제 제보된 그 관련 업계 좀 타겟해서 하지 않고 좀 포괄적으로 하려고. 근데 위원장님 지금 그 말씀 하시면서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게 인력을 어떡하지 그 생각 들죠?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예. 포괄적으로 하려면 좀 인력이 많이 들어가요. 저런다니까요. 확 늘려주세요. 다시 재검토해가지고. 다시 논의해 보겠습니다. 예, 다시 다시 제출해 주시죠. 내 저럴 줄 알았다니까요. 이게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인원수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초기에 대량으로 저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하면 다 걸린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해야지 재수 없으면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연히 일부가 걸리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저지르고 걸렸을 때 거기 속된 말로 땜빵을 한단 말이에요. 로비하고 막 돈으로 막고 정치인 동원하고 집에 우리 위원장님 막 집에다가 전화하고 그런다고요. 그걸 막으려면 하면 걸린다 이 생각이 들게 해줘야 된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려면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초기에 대대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다 잡아야죠. 잡으면 형사처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과징금을 대대적으로 때리라니까요. 예. 돈을 뺏어요, 돈을. 예, 예. 좀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려고. 예, 수사를 해서 검찰에 넘기면 뭐예요? 그 기소도 잘 안 하고 수사하는데 막 몇 년씩 걸리고 또 재판 가면 뭐예요? 가가지고 막 몇 년 재판에 겨우 기껏해야 집행유예 받고 다 나와버리는데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징금을 대대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제도도 만들고 조사 인력도 대량으로 좀 투입해가지고 예. 하는 쪽쪽 다 걸린다 이 생각이 들게 꼭 하셔야 됩니다. 예, 확실하게. 이게 대한민국 경제에 운명이 달렸어요. 네. 우리나라에 있는 좀 큰 기업들이 아주 당연히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니까 중소기업도 성장을 하면 똑같이 배워서 똑같이 그런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못된 며느리 밑에 뭐 시어머니 밑에 못된 며느리 중견기업 집단도 상당히 좀 그런다고 예, 하더라고요. 행태가 안 좋습니다. 똑같이 배워가지고 예. 막 쥐어짜고 예. 그다음에 저 회사 이익 좀 생기면 배당 안 하고 막 쌓아놨다고 그건 뒤로 빼돌리고 예. 무슨 이상한 회사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비싸게 발주하고 이래가지고 회사 자산 다 빼돌리고 이거 우리만 아는 게 아니고 온 동네 전 세계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저런 짓을 하는 기업이 있다. 그러니까 다 주가 저급 평가 받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암참 회장을 만났는데요. 암참 회장이 가장 처음에 지적하는 게 그거였습니다. 한국은 왜 아직도 기업 집단이 이렇게 게이트키핑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납품을 하는데 그 중소기업부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데 납품을 하면 자기네 회사 말고 다른 회사 거래 못하게 하는 특약을 만든다면서요? 우리한테만 납품해라. 왜 그래야 됩니까? 다른 그 경쟁 업체도 납품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근데 그거를 조건을 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발전도 안 되고 그냥 성장도 못 하고 그냥 그 종속 회사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것도 독점 권한 남용 아닌가요, 그런 것도?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당 특약은 조사해서 확실하게 좀 근데 그 희시하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게 거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가만 놔두세요? 지금 부당 특약 관련해서 저희가 조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얘기 보세요. 네, 대통령님, 공정위 부위원장입니다. 예, 말씀하신 그런 류의 배타 조건 불안, 불공정 행위 맞고요. 그런 사건들 많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그런 행위를 다 적발을 해서 조치하고 있지는 못하겠지만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또 저희가 이제 그 직권 조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충분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 이게 타 기업에 납품을 못하게 하는 걸 하면은 안 되는구나.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을 건데 그러면서도 거의 대부분이 그러고 있는 이유는 걸려봤자 별게 없기 때문이죠. 걸리면 망하게 만들어버려야 된다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불가능하죠. 과징금이나 이런 부과금이 별로 제도가 안 돼 있나요? 과징금은 지금 그렇게 과징금 체계가 좀 너무 느슨합니다. 정액으로 돼 있죠. 부당 특약은 공정위 제재가 조사 뭐예요? 관련입니다. 예를 네. 들면 제재가 뭐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시장 지배적 남용행 같은 게 6%까지, 그러니까 관련 매출의 6% 그리고 불공정 거래 행위는 4%까지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공정거래비가 그 과징금 부과한 예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최대 얼마 있어요? 그 6%인데 이게 제가 이제 처음에 공정위를 맡고서 좀 제가 좀 이런저런 조건으로 놀란 하니까 다 거는요. 까고 또 까고 이래가지고 일단 3%에서 시작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거기서 거기서 또 감경 까주죠. 예. 그래서 요번에 고시 개정을 해서요. 이렇게 감경되는 이유가 저희 고시가 너무 느슨합니다. 그래서 상중하로 해서 중인데도 굉장히 낮은 비율을 처분하게끔 돼 있어서요. 지금 근데 법에는 6%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3%부터 시작해서 까준다. 그렇습니다. 법을 예. 어기고 있네. 그래서 일단 고시를 개정해서 6%에 가깝게 가징금을 부과하는 게 상당히 보편적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건 좀 일찍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법 개정을 해서 6%의 과징금률을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희
예를 들면 한번 보십시오. 그것도 그 공정거래위가 개혁해야 될 부분인데 과징금을 일단 6%까지 하라고 돼 있는데 아예 3%부터 반을 이미 포기해버리고 그 반에서도 또 이런저런 명목으로 또 밑으로 자꾸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내가 보기에는 최대로 부과한 게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1%도 안 했을 것 같아. 아, 어때요? 그거보다는 높습니다. 2%? 한 3%도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3%.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위반한 강자의 입장에서 정한 규정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요. 예. 공정거래위는 강자의 편의를 봐주는 게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를 절제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몇 번 옆에 기업이 당하는 걸 보고 아 이러면 우리가 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그런 걸 반복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걸려봤자 아무것도 아니니까 차라리 돈 주고 평소에 위반하는 게 훨씬 이익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예. 그래서 하여튼 과징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려고 합니다. 네. 하여튼 이런 항목들이 한두 개가 아니겠죠, 그죠? 예. 그래도 공정기 역할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완전히 좀 바꿔주면 좋겠어요. 예. 동반 성장을 위한 의뢰 협상력 강화는 아까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죠? 예. 어쨌든 이것도 과감하게 생각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예. 을들 약자들이 연합을 하면 그걸 담합이라고 처벌하는 게 기본 관념이잖아요. 공정거래위의 역직원들도 많이 계신데 그 당연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안 당연해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 가불관계라고 하는 게 그냥 약간 불균형이 아니고 완전히 힘의 관계가 이렇게 정말 기울어진 정도가 절벽이 됐어요. 을들 똑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연합해서 힘을 모아서 거래를 협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건 그렇습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래요.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반복하면 이게 노동자와 기업인 사이의 관계 이거를 대등한 관계라고 보고 꼭 각자가 1대1로 협상하고 거래해야지라는 관념을 가지고 노동자들이 무슨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달려드니까 야 이거 저 소요죄 집단 뭐 폭동죄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죽이고 사형시켰잖아요, 그죠? 그러다 결국 대공황을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 단결권 허용하고 집단 행동하게 하고 그랬더니 이게 노동자들이 지위가 높아져 가지고 적정한 배당을 받고 그러니까 기업도 경쟁을 제대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업 발전하고 미국이 지금 오늘 미국이 됐다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시 또 이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이 거래 체계가 복잡하게 되면서 이 을 공급하는 측 여기가 지금 상하 관계로 전환이 되죠. 옛날에는 맞습니다. 예. 대등한 관계였는데 지금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아래 위로. 지금 디지털화되면서 또 네, 더 더 심해졌습니다. 심해졌죠. 그러면 이 소위 의뢰 입장에 있는 쪽을 연합해서 공동 대응하게 해주지 않으면 완전 주종 관계가 되어버린다니까요. 거래 관계가 아니고 주종이 된다고요. 이러면은 정상적인 시장 경제가 운영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을에게 힘을 줘서 주종 관계로 빠지는 거를 대등한 거래 관계로 복구시켜주는 유일한 힘은 연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고를 좀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위원장님은 어쨌든 뭐 그런 점에 대한 문학 개혁적 사고가 뚜렷해서 잘하실 걸로 믿습니다. 우리 공정거래위 우리 직원 공무원 여러분도 잘 협조 좀 해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대기업 반칙행위는 아까 얘기한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대폭 강화 그러면서 과징금 20억으로 증액 써놨던데 쪼잔하게 20억이 뭐예요? 위반을 해가지고 수백 수천억을 버는데 20억 부과하면 뭐하냐고. 아, 예. 그 어디 있어요? 어떤 사례? 정액을 올리는 걸로 돼 있던데 아, 정액은 저희가 정액이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정액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정률로 정액을- 바꾸자. 예, 예.
여기 있잖아요. 정액 과징 157페이지 있네. 정액 중간에 정액 과징금 상향. 나름 뭐 많이 했어요. 40억에서 100억. 커 네, 보이는데 맞습니다. 이거 큰 회사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말이에요. 예, 아무것도 아니고요. 저희가 정액 과징금을 이용하지 않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정액 과징금이 상당히 많이 많죠. 사용되고 네.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산정 기준을 지금까지 매출액 기준으로 많이 산정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정액 과징금으로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때는 그렇게 됐는데, 매출액이 아니고 거래 금액이라든지 부당이익이라든지 그런 방식으로 네.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고 제재 효과가 크게. 예. 그 다른 나라 사례들도 보면은 뭐 매출액의 30%를 과징금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러더라고요. 예, 그럴 수도 있죠. 담합 같은 경우. 네. 여기 160페이지에 있군요. 과징금 상환. 시장 지배권 남용의 과징금 한도는 한국은 매출액 최대 6%인데 일본은 10%, EU는 30%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우리나라의 이런 경제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는 정말로 약해요. 네, 맞습니다. 그게 결국 로비의 결과인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다 좀 바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전에 이게 162페이지에 써 있기도 한데 저번에 그 가공식품 너무 물가 많이 올랐다. 예,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서 공정거래위가 조사를 좀 하자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결과는 지금 그 설탕 담합 같은 경우는 지금 조사 보고서가 완료됐고요. 확인됐어요? 발송이 됐고 지금 밀가루. 1월이나 2월 경에 이제 네. 심의가 들어갈 것 같고요. 밀가루는 이제 조사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때 조사 뭐 했어요? 설탕, 밀가루. 설탕, 밀가루, 돼지고기, 계란 뭐 이런 계란. 식원자재 위주로 했습니다. 오늘 요 다음 시간에 그 여가부 지금 보고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네. 우리나라 생리대가 그렇게 비싸다면서요? 그 생리대가 못 들었어요. 엄청 비싸다고요. 다른 나라보다. 예. 평균적으로 그렇게 비싸답니다. 예. 그건 뭐 조사 아직 안 해봤겠죠. 저는 조사 안 해봤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그거 조사 한번 해봐 주시면 좋겠어요. 이건 이게 독과점이라서 그런지 다른 나라보다 약 39%가 비싸다고요. 예. 뭐 그리 비싼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담합이나 아니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가지고 네. 과도하게 물가 올리고 이러는 거는 이것도 역시 사실 조사하려면 엄청나게 인력이 많이 필요하죠.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예. 그래도 아까 가맹 사업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그래도 그렇게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점화가 많이 주로 이제 심화된 거 위주로 보기 때문에요. 여하튼 공정거래위의 역할을 늘리는 건 정말로 중요해요. 네. 자, 그다음에 소비자 보호원. 이게 소비자 보호 활동하는 곳인가 보죠. 예, 소비자원장 유선입니다. 예, 소비자 권익 증진 추진하는 기관입니다. 네, 538명. 여기에 예산 재원은 뭐예요? 거의 99% 정부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이요? 네. 공정거래 조정원. 이거는 분쟁 조정하는 곳이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공정거래 조정원장 최영근입니다. 어디 계세요? 투시 방향이 있습니다. 예, 불공정거래 행위로 그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예, 소기업들 그 피해 여기서 구제를 해주는 조정하면은 중재 판정처럼 기판력이 있나요? 집행력이 있어요? 이제 저희들은 중재는 아니고 조정이지만 네. 그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 조서에 대해서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습니다. 똑같군요. 네. 중재는 아니고 조정. 네. 그리고 지금 쿠팡은 대기업에 분류됩니까? 네, 대기업입니다. 여기는 공정거래 이슈는 없어요? 지금 이슈들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 소관 이슈는 뭐예요? 지금 그 끼워 팔기 이슈가 하나 있고요. 끼워 팔기.
자사 우대 이슈가 있고 그리고 몇 가지 전자상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해서 이슈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있는데 하실 얘기 있으신 분은 요약해서 하십시오. 조정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네. 선진국은 공정거래 조정의 역할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은 이제 사법적인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 네. 당사자 간의 합의를 네, 통해서 네.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요. 뭐 총님 하실 말씀 있어요? 다 끝나셨어요? 네, 저는 뭐 다 했어요. 제가 오늘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금융이 공정이 다 감독원도 그렇고 이런 대통령이 말해서 일할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각오를 가지고 하는 게 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초등 때부터 금융이 공정이 기재 쭉 봤는데 원칙대로 해라. 인력 걱정하지 말고 해라. 그리고 경제지대 세게 해라. 마피아 소탕해가지고 거의 시장 질서를 잡을 때 정도의 각오로 한다는 각오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렇게 하자는 얘기거든요. 과거에는 공정이나 이런 데 업무가 주로 대기업 집단, 재벌 요구했던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너무 과하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해서 했던 때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시장 질서를 바로 잡는 게 우리 전체의 경제를 살린다는 확실한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증시에서. 그래서 저는 진짜로 이런 정도의 각오와 디테일을 가지고 화끈하게 밀어주는 대통령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근데 우리에게는 임기 5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도망갈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이 시장 질서는 바로 잡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위원장님들이 이것은 학문적인 방향의 올바름이 아니라 단호하고 과감한 행동력이 필요한 때다. 절대로 시장은 우리 임기 내에 완전히 선진화된다는 각오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대통령님이 그걸 밀어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위원장님들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사명감을 가지고 결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실은. 지금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5년 가면 한국 경제는 우뚝 서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고 그 책임감을 가지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사실 대변환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 경쟁은 치열해지고 우리가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초대규모 기업 집단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또 거래 관계도 그렇게 불투명하거나 또 폭력적인 양상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종전처럼 소위 말하는 수탈, 부정거래, 비정상거래 이런 게 횡행한다면 사실 이게 정상적인 선진 자본주의 국가로 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기구가 바로 공정거래위하고 금융위, 뭐 금감원 이런 데입니다.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가 이제 10대 경제 강국, 사실 뭐 한 14위 정도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야간 10대 경제 강국에서 그 이상으로 우리가 진입하려면 좀 투명하고 공정하고 정상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돼요. 그게 사법제도든 경제제도든 모든 행정제도든 뭐 모두가 마찬가지죠. 다 정상이 좀 돼야 됩니다. 정상적이고 상식적이어서 그냥 그게 뭐 상식적으로 보면 맞는 거지라고 생각되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힘세고 많이 가진 쪽이 언제나 유리한 그런 시스템을 유지해서는 우리가 미래가 없어요. 그 중에 제일 강력한 힘을 가진 데가 제가 보기에는 검찰, 경찰, 공정거래위, 금융감독원 뭐 이런 데인데 내가 역할을 정말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그 중에 제일 아마 버겁기도 하고 힘든 영역이 아마 공정거래위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융위원회도 마찬가지죠. 금융의 영역의 역할이 점점 커져가잖아요. 산업 분야보다. 우리는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될 텐데 그 속에서도 좀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고 좀 포용적인 힘세고 돈 많이 가지고 신용도 높은 사람만 사는 세상이 아니라 좀 힘없고 약하고 좀 덜 가진 사람들도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금융위, 금감원도 각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